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피가 났어요. 장도 이상하다 했더니 잠시 뒤에 코피가 먹고 나서 다시 찍으러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지수가 3% 정도 빠지면서 개별 종목들도 다 같이 많이 내렸죠. 원래 줬다 뺏은 사탕이 더 아쉬운 거라고 연초에 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난 10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 지수가 하루에도 막 5%씩 빠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수가 급하게 빠지는 날은 완전 패닉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게 1년에 못해도 두세 번은 꼭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조금씩 대응하는 요령들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대응은 아니에요.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 걸 벌렁벌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항상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하지만 미리 알아놔야 좀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이런 지수가 급락하는 장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놀라고 충격받고 막 속이 쓰리고 막 분노하고 이런 감정을 다 걷어내고 시장의 현상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이 현상과 감정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올해 장세를 천천히 돌아보자고요. 한 지난주쯤, 지지난주쯤까지는 올해 수익률이 좋다고 다들 신나셨을 거예요. 근데 지수의 변화를 보고 내 포트를 다시 돌아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초에 샀던 거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고 3월, 4월 이후에 샀던 거는 지금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점을 보고 1분기에 수익이 났던 게 내가 잘해서 수익이 난 건지 아니면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줬다가 지금 다시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말만큼 암울하지는 않아요. 이게 갑자기 빠져서 그렇지 아직은 수익권인 분들이 훨씬 많을 거고요. 작년에 손실 났던 게 본전을 찾았던 분들도 갑자기 살짝 마이너스 꺾였다든지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무튼 작년 말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은 상황이겠죠. 만약에 지금 내 포트에 손실폭이 큰 종목이 있다. 기업 개별 이슈에 당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내가 너무 신난 기분에 열심히 살펴보지 않고 달리던 종목들을 대충 따라 샀던 것들이 이번 하락에 갑자기 빠져서 손실이 난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장은 너무 내리면 반드시 오르고 너무 오르면 좀 조정을 받아요. 이번에도 트럼프의 트윗은 그냥 계기에 불과했던 걸 수도 있어요. 연초부터 치면 꽤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할 이유가 필요했던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때마침 정치적 이슈가 터져주니까 그 뉴스에 맞춰서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요. 목요일도 보면 그랬죠. 그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커졌어요. 오전엔 그냥 판 거라면 오후엔 따라서 판 거예요. 특히 지난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런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만약에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복귀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지난 목요일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빠지는 조정의 시작이면 그게 문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공유해 드릴까 해요. 1번 추가 매수입니다. 전제가 있죠. 우리가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은 기업을 샀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격이 더 싸지게 되면 더 사는 게 정답이에요. 내 가치 판단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없어요. 틀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일단 내 가치 판단을 믿는다면 지수 하락을 따라서 내 종목이 하락할 때 대범하게 추매할 수 있는 실행력도 받쳐줘야 돼요. 물론 이런 물타기가 가능하려면 평소에 현금을 좀 보유해 놓는 준비성과 절제력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락한 날이 한두 번이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보유한 현금도 조금씩 나눠서 소진할 수 있는 차분함이 필요해요. 사실 이번 목요일에 제가 했던 실수가 있는데 주로 이런 날은 장 후반에 낙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 초반에 너무 생각 없이 매수를 시작했다가 낙폭이 커지면서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마음에 내리면 또 사고 내리면 또 사고 내리면 또 사고 이러다가 현금을 조금 무리해서 쓴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느긋하게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2번은 보유 종목 간 리밸런싱이에요.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보유 수량을 조금씩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한테 A, B, C, D 종목이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C 종목을 좀 팔아서 A 종목을 더 산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케이스는 수익이 난 종목을 팔아서 소실폭이 큰 종목을 메꾸는 건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함정이 있어요. 피터 린치 형님이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준다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순히 리밸런싱을 위한 리밸런싱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을 팔고 더 나쁜 종목을 채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찬찬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들끼리 대결을 시켜보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내 보유 종목 중에 최고의 종목은 뭔지, 실수로 산 종목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돌이켜보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3번, 존버가 아닌 초연한 관망이에요. 더 살 돈도 없고 포트폴리오의 조정의 여력도 없다. 이 경우는 사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손실이 복구되고 수익이 발생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존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존버는 뭔가 고통스러운 인내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싼 가격의 종목을 샀다면 더 빠진다고 나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더 사는 거고, 팔아서 메꿀 종목이 있으면 조절해주면 되는 거고, 둘 다 안 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분들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에 종목 공부도 더 하고 더 나은 종목을 찾을 때까지 톡하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런데 나는 아직 너무 심약하고 심란해서 주식을 못 쳐다보겠어. 진짜 난 너무 힘들어. 어지러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취미생활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지금 더 할 수 있는 행동도 없는데 괜히 주가만 쳐다보면서 내 자신을 고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즐거워지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추천드려요. 투자에서 실력이 부족한 분들과 운이 박한 분들이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좌를 불릴 시간도 더 많아져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나서도 남아도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과 투자는 함께 가져가야 돼요.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 드시고 그러면서 장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다리는 거는 초연한 기다림이 돼야 돼요. 막 심장을 부여잡고 허벅지에 바늘로 막 찌르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존버가 될 필요는 없어요. 투자도 결국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내의 과정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예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오르면 다행이죠. 에이 괜히 쫄았네 그러고 다시 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기분 상하지 마시고 초연하고 대범하게 올바르게 대응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넘기는 게 주식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